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루다쌤이에요. 네, 준우쌤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홍대 미대 Q&A 시간을 준비해봤어요. 선생님이 우리 플라이팸 친구들한테 이렇게 질문지를 받아봤는데 가장 많았던 질문 5개만 뽑아서 우리 준우쌤이랑 함께 Q&A 시간 가져볼게요. 네, 좋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질문했던 1번 질문부터 해볼게요. 홍대를 가기 위해선 수학을 챙겨야 하나요? 네, 홍대를 가기 위해서 수학을 챙겨야 하나?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홍대는 수학이 필수 과목이 아닙니다. 네, 선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것이 아닌 대학에서 본인의 교과 과목들을 따져봤을 때 일주일에 듣는 시간이 수학보다 사회 과목이 더 많다 또는 수학보다 과학 과목이 더 많다 하면 수학이 안 들어가게 되고 이 이수 단위가 높은 과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공계가 아닌 이상 선택 과목제로 이 사회 과목을 무조건 더 많이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일주일에 무엇을 더 많이 듣는가? 국어, 영어는 필수지만요. 수학, 사회 과목, 과학 과목 중에 어느 걸 더 많이 듣는지 생각해 보시고 반영이 되는 걸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필수는 아니고요. 선택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문과 친구들은 사회가 그냥 기본적으로 선택이 된다는 거죠? 네, 보통은 이제 선택 과목제에서 사회 과목을 많이 선택을 하니까 아마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선택을 했어도 이수 단위를 따져보면 사회 과목이 더 많을 거예요. 이수 단위 때문에 수학과 사회와 과학 이 셋 중에 뭐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학은 정말 그만해야 되겠네요. 네, 사회 과목을 더 많이 듣는 게 더 나을 수 있고요. 미대생한테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해야겠죠. 네. 수학학원 다 안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너무 많은 질문을 수학학원 어떻게 끊죠? 이게 너무 불안증이 있나 봐요. 수학을 그만두면 내가 성적이 너무 낮아져라는 불안증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오늘 너무 속이 시원하네요. 네, 수학은 안 들어갑니다.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2번 질문. 이것도 저희 아이들 질문했을 때 엄청 많았거든요. 한국사는 얼마나 공부해야 하나요? 아마 이런 질문을 할 때 배경이 이 고등학교 과목에서 한국사라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이게 사회 과목인지 아니면 한국사가 따로인지 그래서 한국사는 도대체 얼마나 공부해야 될지 요 맥락으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사는 사회 계열의 과목입니다. 이번 연도 입시하는 친구들 말고 다음 연도부터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사실 한국사라는 과목이 필수로 성적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공부해야 하나요? 라는 말은 국어를 얼마나 공부해야 하나요? 영어를 얼마나 공부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과 똑같다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잘 챙겨놔야겠죠. 네, 한국사 공부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한국사는 거의 필수네요. 네, 다음 연도부터는 필수고요. 이번 연도도 거의 대부분 고3 친구들이 이 한국사 옆에 가로가 적혀 있는지 가로가 없이 한국사 독단으로 적혀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뭐 댓글이나 질문을 더 주시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사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네. 다음 질문은요. 정말 우리 친구들이 또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과목이 무엇일까? 내가 홍대를 가려고 하는데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 특별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을 알려주세요. 일단 서류가 1번. 네, 서류가 1번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과목이라고 해서 따져보자면 필수로 들어가는 과목들이 제일 중요할 수 있겠고요. 성적으로 따지면 국어와 영어가 일단 필수 과목이니 집중을 좀 잘 해주셔야겠고요. 사회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한국사를 포함해서 사회 과목들을 집중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서류로 치자면 생기부를 잘 채우기 위해서는요, 사실 중요한 과목과 안 중요한 과목은 구별이 없습니다. 이 수학은 성적이 안 들어간다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가는 과목 세팅만큼은 잘 채워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차원입니다. 제가 수학을 못하는데 그만큼 미적 소양과 이 디자인적 소양을 합쳐서 수학 안에서 이런 관련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어요. 그래서 성적은 낮지만 그 수학적 능력들은 충분히 습득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활동이 학년별로 잘 채워져야겠죠. 그건 성적과 별개라는 점으로 가장 중요한 과목 따졌을 때 성적은 필수 과목들, 서류는 모든 과목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국어, 영어 1번은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인데요. 서울 캠퍼스 홍대 미대 합격생들의 평균 등급과 최저 등급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일단 전형이 바뀐 뒤로 이 최저 등급 컷이라든지 평균점들은 사실상 뭐 5월 말쯤에 되면 알 수도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조교실이나 이런 쪽에서 평균 등급을 제가 합격시킨 제자들로만 평균을 지어봤을 때 사실상 학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디자인 학부, 제일 높다고 하는 그 디자인 학부만 예를 들면요, 사실 3등급 후반대도 충분히 있고요, 4.6등급, 5.2등급, 5.6등급, 6.2등급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폭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부 잘하는 친구들, 물론 좋죠. 하지만 서류가 좋으면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유리할 수 있겠고요. 성적만 잘 채웠다고 해서 서류가 빈약해도 난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한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불합격했다는 점. 1, 2등급 친구들 안심해서는 안 되겠죠. 그만큼 4, 5등급 밑으로 서류를 잘 챙기는 친구들은 1, 2등급 친구들을 이길 수 있다는 점 해서 평균 등급이라는 게 사실 모든 평균의 합이에요. 모든 값들의 합이라서 뭐 4등급이 나온다 한들 6등급도 물론 있는 거고 1등급도 물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최저 등급 생각했을 때 6.2등급, 제가 합격시킨 제자들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성적대는 6.2등급이었습니다. 네, 작년도 기준입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만큼 서류가 중요해졌기에 지금 이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짜 준호쌤이 인천 플라이에 오셔서 너무 좋아요. 진짜 너네 너무 좋겠다. 곧 만나러 갈 테니까요. 네. 네, 진짜 다 홍대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정말 준비를 착실히 할 수 있겠죠. 저희 애들 다 홍대 갈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질문 몇 개 더 할까요? 뭐 괜찮습니다. 일단 이건 되게 귀여운 질문이지만 전교 꼴등을 한 번 했대요. 너무 슬프잖아 갑자기. 전교 꼴등 한 번. 앞으로의 시험을 잘 보면 커버가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아무래도 이번 이제 1학년들 중에 중간고사를 딱 봤더니 내 중간고사 성적이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왔어. 그래서 이제 나머지 시험들을 잘 보면 홍대 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같아요. 일단 성적을 망친 친구들이 그런 질문을 꼭 할 수가 있어요. 네. 걱정 마. 걱정도 엄청 많이 들 테고 이러다 뭐 입시 망하는 거 아닌가, 난 갈 수 있는 대학이 없는 거 아닌가. 일단은 이런 관점이 좀 필요합니다. 이걸 걱정을 왜 하냐면요, 몰라서 그래요.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 성적이라는 게 어떤 관점에서 평가되는 건지, 홍대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본인이 무엇을 챙겨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걱정이 많이 드는 거죠. 성적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막연한 걱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전교 꼴등을 했다는 점, 그래서 뭐 성적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불가능한가요? 에 대해서 답은요, 성적이 안 좋은 만큼 왜 성적이 안 좋았는지를 활동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나중에 미술활동 보고서를 쓸 때도 생기부를 기재를 할 때도요,
왜 그 성적이 안 좋았는지에 대해서 이 방어책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활동들, 특색 있는 활동들 없이 성적이 안 좋으면 이 친구의 학업 역량은 사실 저평가될 수밖에 없죠. 그 숫자가 주는 의미는 사실 없고요. 예, 그 낮아진 하락한 그 성적대가 왜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미술 디자인 프로젝트들, 학교에서 행하는 어떤 독특한 그 프로젝트들이 본인의 진로 컨셉과 연관되어서 사실 이런 활동들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성적을 조금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학교 생활의 비중이 점점 더 미적 활동들에 중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 기재들을 하게 되면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거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대응책들이 있는데 몰라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그 이번에 중간고사를 못 봤던 친구들도 앞으로의 시험들을 조금 더 잘 챙기고 우리 맞습니다. 서류에 넣을 수 있는 내용들 잘 다져 놓으면 홍대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는 건요. 네. 예, 성적은 숫자가 아니라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상향 곡선을 가는지 하향 곡선을 가는지 밑으로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곡선인지 이 곡선의 형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1학년 때 망쳐도 다시 복구만 해도 성적이 향상되는 곡선이 나오니까 조금 더 기운을 내서 다시 열심히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 진짜 감사해요. 오늘 우리 준우쌤하고 홍대 Q&A 시간 가져봤는데요. 그래도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댓글로 궁금한 거 많이 남겨주세요. 네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이 문의를 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날까요? 네, 지금까지 홍대미대 준호쌤이었습니다. 네, 안녕. 네.